안녕하세요. 이제 돌진한 딸아이 엄마로 저는 30살 주부입니다. 저희는 홀시어머니랑 학가에서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매일 등산을 다니시면서 온갖 약초를 캐다 물을 끓이거나 음식에 넣어 드십니다. 그런데 그 약초를 본인만 드시면 상관없지만 항상 저희 부부에게 먹이려고 애를 쓰셨는데 남편의 강력한 반대에 더 이상은 권하지 않은 듯 했었습니다. 남편 말에 의하면 어렸을 때 시어머니가 권하는 약초물을 먹었다가 죽다 살아난 적이 있어 그 이후 시어머니를 불신하게 됐고 더 이상 남편은 약초물뿐 아니라 약초 넣은 음식도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. 또 그리고 확실하진 않지만 남편 어렸을 때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가 동시에 많이 아프셨다고 합니다. 그런데 시어머니가 약초로 고쳐보겠다며 병원도 안 가시고 민간요법을 썼다가 시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만 건강해지셨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이 약초 중독으로 인해 간 손상이 와 돌아가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하더라고요. 어렸을 때 남편이 본 시아버지 마지막 모습은 눈알이 노랬고 피부가 검었으며 돌아가실 땐 배가 불렀다고 합니다. 어쨌거나 남편 말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지나간 일이라서 전 신경 안 썼고 제가 안 먹고 조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희 시어머니가 감기 걸린 동생이 아이한테 약초물을 먹이는 게 아니겠어요? 시어머니 말씀이 병원약 너무 오래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되니 약초로 몸을 해독하고 면역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합니다.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약초는 다 체질에 맞게 져야 하고 정말 확실하지도 않은 약초로 이것저것 본인의 생각대로 섞어 그 어린 돌쟁이한테 먹였으니 미치고 팔짝뛸 노릇이 아니었습니다. 아기에게 약초물을 먹인 날 시어머니랑도 미친듯이 싸웠고 남편이랑 싸웠더니 그 이후부턴 아이에게 먹이지 않으시더라고요. 그랬더니 그 이후부턴 절대 약초를 안 넣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분가를 보류한 적이 있었네요. 어른도 어른이지만 요즘 한창 국에 밥 말아 먹는 아기한테 이상이 생길까봐 저는 너무 두려웠고 그 이후 시어머니 행동에 신경 쓰게 되니 전 삶이 더욱 고달퍼지더라고요. 하루는 제가 A형 독감에 걸려 열까지 나며 온몸이 아파 아이는 찢장이 막히고 타미플루를 처방해서 먹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저녁에 약을 먹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펄펄 끓는 그 몸을 하고 다시 병원 가서 타미플루를 처방해 놨는데 아침에 또 약이 없어졌더라고요. 예전에 아기 약을 숨긴 전적이 있는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워 다 아니까 빨리 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예전에 시아버지랑 남편을 본인이 약초물을 먹여 감기를 낫게 한 경험이 있으니 이번엔 양약을 먹지 말고 시어머니 본인을 믿고 약초물을 한번 먹어보라고 권합니다. 그래서 A형 독감은 일반 감기랑 달라서 죽을 수도 있다고 했더니 믿지 않고 끝까지 약을 안 주시길래 제가 시어머니 방을 뒤져 약을 찾고는 저희 방 근거에 타미플루를 5일 동안 꼭꼭 숨겨놓고 그렇게 먹었습니다. 뭐 타미플루가 금덩이도 아니고 기금속도 아닌데 시어머니의 유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시 생각해도 어이없어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.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요?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처럼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저와 같은 증세를 보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독감임을 직감하고는 빨리 병원 가자며 독감에 이렇게 위험한 거라고 설명해드렸더니 본인은 평생 약 없이 약초로만 몸을 치료했다면서 한사코 거부를 하시더라고요. 전 타미플루가 없이는 나을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언제까지 버티시나 지켜봤는데 이틀을 못 견디시고는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. 이것저것 섞어 엄청난 양의 약초를 드셨으니 나중에 복통과 고열이 심했는데 병원 갔더니 간 수치가 기준치의 몇 배가 나왔고 역시나 A형 독감도 함께 걸려 더 오랜 기간 입원까지 하게 되었네요. 의사 말에 의하면 특히 열날 때 섞어 먹는 약초는 간에 무리가 가서 생명에 주장을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노인들이 A형 독감에 걸려 오래 방치를 하면 정말 죽어서 왔을 수도 있다며 시어머니에게 겁을 잔뜩 주셨습니다.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께 평소에 아무 약초나 드시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들으시기에 이번에 병원 온 김에 의사 선생님에게 우리 시어머니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감사하게도 시어머니를 따로 불러 개인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. 저희 시어머니는 그렇게 퇴원을 하셨고 그 이후 제 눈치를 보며 약초물을 또 끓이시고 싶은데 어떤 약초를 넣어야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평생 본인이 허준인 것 마냥 알아서 드시던 분이 갑자기 물어봐서 의외이긴 했지만 생수처럼 드시던 약초물을 아예 못 드시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캐온 약초를 약초도감이라는 책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한두 가지씩만 넣게 하고 끓여 드시게 했습니다. 그 이후 시어머니는 저한테 어디가 아프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고
약초물을 드시고 싶을 땐 약재가 바뀔 때마다 저에게 물어보시곤 하더라고요. 예전과 다른 시어머니 행동에 왜 저한테 이런 사소한 것까지 허락받으시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얼마 전 병원서 개인 상담할 때 의사 선생님이 이 집 며느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상식도 많고 똑똑하고 의사인 본인보다 더 아는 게 많아서 의사 선생님도 며느리한테 조언을 구했다고 했답니다. 그 이후 순진한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의사보다 똑똑하고 상식이 더 많다 생각하고는 모든 걸 저한테 물으셨고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의심 가는 식재료는 모두 며느리한테 물어보고 먹으면 100살까지 장수할 거라며 저희 시어머니를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. 전 그 말 듣고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시어머니는 의외로 그 교수님 말씀에 무한 신뢰를 하는 듯 저의 말을 잘 들으셨습니다. 그로 인해 시어머니의 물음에 답하느냐 전 삶이 좀 피곤해졌지만 고부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아졌고 저에 대한 시어머니의 무한 신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지금 더 행복한 시댁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도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